안녕하세요. 루이스입니다. 우선 1차 시험 보신다고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2차를 어떻게 시작해야 될지 좀 막막하실 텐데요. 그 부분을 좀 도와드리기 위해서 그 중등 임용 신청 면접을 제가 13개년치를 모아가지고 세세하게 좀 분석을 한 그런 교재를 좀 만들었습니다. 저는 사실 영어과 대상으로 이제 1차 대비 문제집과 이제 2차 대비 문제집을 꾸준히 출간을 하고 있었는데요. 이 2차 대비 교재가 영어과 교재였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전공 선생님들도 이 심층 면접 부분은 보시더라고요. 답변이 구체적이어서 좋다 이런 말씀도 해주시고, 그런데 타 전공이 보기에는 수업 실험 부분이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모두가 좀 편하게 볼 수 있는 면접책을 하나 만들자라고 해서 만들게 되었고요. 제가 1차 대비 기출 분석집이 그 모든 영어 기출 문제를 모아가지고 이렇게 큰 주제뿐만 아니라 세부 주제, 그리고 한 단계 더 들어가서 더 세부 주제로 나누어가지고 하나의 큰 목차를 완성을 했거든요. 이렇게 하니까 이제 공부 범위를 알 수가 있고 무엇이 중요한지가 한눈에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이 방식을 이제 면접 기출 문제로 한번 해봐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우선 임용 면접의 특성을 좀 봐야 합니다. 임용 면접은 준비 기간이 굉장히 짧습니다. 그리고 교과 선생님들께서는 수업 실현도 해야 되는데 면접도 만만치가 않거든요. 근데 준비 기간이 1차 끝나고 바로 시작해도 약 50일 정도입니다. 조금 쉬고 시작하면 한 달밖에 안 돼요. 그런데 범위가 정해져 있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뭐가 중요한지를 알기가 어렵죠. 그리고 엄청 긴장됩니다. 1차와 다르게 다른 사람 앞에서 바로 말을 해야 되니까요. 그리고 아무리 많은 그런 좋은 자료들, 좋은 이론들을 읽어도 실제로 감독관 앞에서 말하지 못하면은 아무런 소용이 없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짧은 기간 동안 내가 실제로 말할 수 있을 정도로 만들려면은 굉장히 효율적인 공부를 해야 됩니다. 시간이 많이 없습니다. 그러면 한정된 시간 속에서 뭐 먼저 해야 될까요? 네, 역시 기출입니다. 1차랑 같습니다. 기출 먼저 하고 나서 그 다음에 다른 걸 해야죠. 기출을 탄탄하게 정복을 먼저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그래 한번 기출 한번 풀어보자 라고 해서 여러분이 만약에 평가원이다 라고 하면은 이렇게 문제들이 쭉 있죠. 네, 문제를 쭉 풀었어요. 네, 풀고 답변도 해보고 풀도 답변해보고 풀고 답변해보고 그러고 끝나나요? 그래 그럼 다음 연도를 풀어볼까 라고 해서 다음 연도 또 풀어봅니다. 이런 식으로 기출을 그냥 아무런 기준 없이 풀기만 하면은 남는 것이 없습니다. 실제로 내가 이 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해봤다고 해도 이거를 시험장에서 이거랑 똑같은 문제가 나오는 것도 아니고 새로운 상황이 제시가 될 텐데 아주 짧은 시간 구상을 해서 실제로 답변으로 이어질 수 있냐, 좋은 답변으로 이어질 수 있냐, 이거는 좀 다른 문제죠. 네, 아무리 많은 문제를 풀어도 사실 답변으로 이어지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뭔가 다른 접근이 필요한 거예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풀기보다도. 한번 구체적으로 한번 볼게요. 두 가지 기출문제를 한번 뽑아봤습니다. 자, 보시면은 둘 다 지각을 했네요. 지각. 그래서 지각 문제이기 때문에 대충 생활지도 문제인가? 뭐 이런 생각은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두 문제를 이거를 풀고 답변하고 했습니다. 남는 게 없죠. 그래서 우선 뭐에 관한 문제인지 유형화를 시켜야 됩니다. 자, 여기서는 분명히 뭐 지각이 많기는 하나 대학에도 왜 가는지 모르겠고 졸업장만 따고 싶고 수업 왜 들어가는지 모르겠어. 다른 수업은 듣기도 싫고 전체적으로 잠도 많고 무기력하죠. 네. 근데 여기서는 다릅니다. 지각을 많이 하긴 하는데 그 지각에 대해서 지도를 하는데 학생이 흥분하고 욕을 하면서 다가왔습니다. 같은 생활지도라도 좀 다른 느낌을 받을 수가 있죠. 그래서 이 문제는 학생 부적응입니다. 학교 생활에 지금 적응을 잘 못하고 있는 거죠. 그렇지만 이 상황은 부적응을 했다고 하긴 좀 애매하죠. 그렇죠? 이렇게 공격적인 행동을 보이는 문제 행동입니다. 그래서 엄연히 다른 문제고 여러분이 다른 해결 방안을 제시해야 하는 그런 문제입니다. 생활지도라도 이렇게 달라질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크게 유형화하는 것부터 시작하셔야 됩니다. 그냥 생활지도라고 하면은 남는 게 없어요. 생활지도 문제 두 문제 풀었다. 이게 끝이에요. 그렇지만 학생 부적응 지도, 그리고 문제 행동 지도 이렇게 큰 유형화를 하면은 이 두 가지 상황에 대해서 대비책을 마련해야겠구나 라는 공부 방향이 생기죠. 그래서 문제를 더 보면은
자, 이런 문제도 있고 이런 문제도 있습니다. 여기서는 다문화 학생이 수업 시간에 잘 집중 못하고 어울리지 못합니다. 이것도 부적응이죠. 그 다음 문제는 학업 중단 위기 학생인데 역시 이것도 부적응이죠. 적응을 잘 못하는 학생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 문제가 모두 학생 부적응에 관련된 문제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반면에 한 문제를 더 보면은 수업 시간에 방해 행동을 하죠. 다른 학생에게도 피해를 주고, 이거는 부적응이라기보다도 역시 학생 개인의 문제 행동이죠. 네, 그래서 이 두 문제는 묶어서 이제 학생 문제 행동 지도로 들어가는 거고요. 그 루이스 심층 면접 교재에서도 이 문제랑 이 문제가 다른 단원으로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해결책이 완전히 달라지거든요. 근데 여기서 끝나지 않고 부적응 중에서도 얘는 무기력한 학생이죠. 근데 여기서는 무기력하기보다도 다문화라는 그런 특성 때문에 부적응이 일어나는 거고요. 그리고 여기서는 학업 중단 위기가 있기 때문에 부적응이 일어나는 거고. 그래서 같은 부적응이라고 할지라도 사유가 조금씩 다릅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공격적인 행동을 보였죠. 아까 욕하고. 여기서는 수업 방해 행동. 그래서 조금씩 포인트가 다른 거죠. 그래서 이 루이스 면접책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학생 부적응 지도랑 개인 문제 행동 지도가 따로 들어가 있고요. 이제 부적응 안에서 다문화 지도, 무기력한 학생 지도, 위기 학생 지도 이런 식으로 세부 분류가 되어 있고, 개인 문제 행동 지도도 수업 방해 행동, 공격적인 행동 이런 식으로 따로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밑줄친 문제들이 지금 보여드린 그런 문제들인데, 그래서 각 소주제에 해당되는 것들에 해당되는 문제들을 이렇게 한꺼번에 모아서 묶어서 풀 수 있게끔 구성을 했거든요. 근데 이렇게 목차를 만들어 놓으면은 뭐가 좋냐 이런 겁니다. 그냥 생활 지도로 놓고 모든 문제를 그냥 푸는 거랑 이렇게 큰 주제로 일단 나누고 그 안에서도 역시 세부 주제로 나누고 이런 것들이 어떤 효과가 있냐는 거죠. 그 점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목차의 힘을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데, 첫 번째로는 공부 범위가 나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냥 여기에 있는 모든 기출 문제들을 아무런 기준 없이 풀거나 뭐 아니면 지역별로 그냥 풀거나 라고 하면 그 기출을 풀고 나서 면접에 나올 수 있는 공부 범위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기출 문제를 방금처럼 세부 주제로 나누고 그 주제에 해당되는 문제를 이렇게 모아 놓으면은 생활 지도에서는 우선 부적응 학생 지도 방법을 알아야 하고 개인 문제 행동 지도 방안을 알아야 하는구나. 그리고 부적응 중에서는 다문화 학생, 무기력한 학생, 위기 학생 이런 학생들의 대처 방안이 필요하겠구나. 이게 공부 범위죠. 학생의 문제 행동은 수업 방해 행동이 있을 수 있고 학교 폭력, 공격적인 행동이 있을 수 있고, 그래서 그거에 대한 해결 방안이 필요하겠구나 라는 범위를 알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우선순위를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준비 기간이 굉장히 짧잖아요. 그럼 뭐가 더 중요한지를 알 수가 있는 거죠. 우선 생활 지도라는 파트가 얼마나 넓습니까? 나올 수 있는 게. 그쵸? 교실에 천장을 깨먹는 학생들이 있고 욕을 하는 학생이 있고 남의 물건을 훔치는 학생들이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넓을 수 있는 범위가 이제 생활 지도인데, 그 중에서 이제 기출 문제가 됐던 그런 것부터 먼저 해놔야겠죠. 너무 많으니까 이것부터 해놓고 다른 걸 추가하든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거기서 더 들어가서 특히나 많은 비중이 나오는 것들을 볼 수가 있을 거예요. 뭐 부적응 중에서는 이 부분이 좀 많이 나오죠. 그리고 문제 행동은 수업 방해 행동이랑 이 공격적인 학생들, 학교 폭력 관련된 것 이런 부분이 더 많이 나오죠. 그래서 이런 거 먼저 하고 난 다음에 다른 생활 지도로 가는 거죠. 당연히 더 많은 문제가 출제가 되었으면은 그만큼 재출제될 확률도 높아지는 거죠. 그래서 짧은 시간 내에 여러분이 우선순위를 설정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세 번째가 가장 중요한 겁니다. 이런 식으로 체계적인 목차를 만드는 이유가 인출과 자동화를 제대로 하기 위한 것이거든요. 자, 그게 무슨 말이냐? 여러분이 그냥 문제를 아무런 기준 없이 지역별로 쭉 풀고 끝나면은 여러분의 그런 답변 아이디어들 있죠? 여기 아까 다문화 학생 아이디어 여기 있고, 이거 풀다 보니까 그 다음 문제 미래교육 문제네. 그 다음 문제 학급 규칙에 관한 문제네. 이런 식으로
아무런 기준 없이 여러분 머릿속으로 들어갑니다. 그럼 문제가 뭐예요? 여기서 나 지금 펜 하나 꺼내 써야 되는데 어디 있는지를 모르는 거죠. 시간이 오래 걸린단 말이죠. 그렇지만 실제 시험은 어떻다고요? 구상 10분 안에 모든 걸 다 해야 되고, 그리고 즉답형은 미리 생각할 시간도 없이 바로 말을 해야 합니다. 그럼 여기서 언제 찾고 있냐고요? 목차를 짜서 유형별로 여러분의 아이디어를 정리를 하는 연습을 해야 됩니다. 방금 우리가 계속 하고 있는 생활지도 큰 칸에다가, 자, 이쪽은 학생 부적응, 이쪽은 학생 문제 행동을 놔야겠다. 그러면 학생 부적응 중에서도, 자, 다문화 학생은 여기다 넣고, 기초학력 학생을 여기다 넣고 해야겠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문제를 각각 풀면서 그 주제에 해당되는 그런 아이디어들 있죠? 이 펜 하나가 아이디어라고 보면 됩니다. 아이디어를 그 칸 안에다가 쌓아 놓는 거죠. 정해진 칸 안에다가. 그러면은 실전에서도 어떤 문제가 나왔어요? 예를 들어서 다문화 문제가 나왔다고 봅시다. 네, 다문화 문제가 나왔을 때 여기서는 저기 어디다가 숨겨놔서 알 수가 없어요. 빨리 찾아야 되는데 나 다문화 학생 어떻게 지도한다고 했었지? 기억이 안 난단 말이죠. 그렇지만 이런 식으로 분류를 해놓으면은 우선 어떤 큰 칸을 열겠어요? 이 칸을 열겠죠. 이 칸은 열지도 않겠죠. 그래, 다문화는 생활지도고 일단. 자, 생활지도에서 그래, 나 이쪽이 아니고 학생 부적응 파트에다가 정리를 해놨어. 그래서 금방 찾을 수 있게 되죠. 맞아, 나 이 아이디어 했었지. 그럼 즉답형이라도 바로 답변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게 바로 뭐예요? 인출을 빠르게 하는 겁니다. 인출을. 내가 찾고 싶은 물건, 찾고 싶은 아이디어를 빠르게 찾아야 되는 게 바로 임용 면접이기 때문에 구역을 나누어서 저장을 해놔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조직화시키고 체계화시키고 유의미하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계속 이렇게 인출하는 연습하다 보면은 자동화가 됩니다. 그래서 나는 다문화 학생은 이런 식으로 지도하고 이런 식으로 지도하는 아이디어를 사용해야겠다 라는 것을 정해 놓으면은 관련된 문제가 모아있기 때문에 3번씩 적용해 보는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외워집니다. 다른 영역도 다 마찬가지고요. 그러면 나도 모르게 다문화 학생 지도 방법 툭 찌르면은 술술술 답변이 나오는 자동화가 점점점 진행이 될 거예요. 나중에 연습 문제 풀다가도 다문화 학생 나왔다. 그래, 다문화 학생 뭐지? 그래, 생활지도 파트에 자, 부적응 지도에 자, 다문화 학생 지도. 그래, 나 A, B 요거 하기로 했었지. 바로 답변 나오는 거죠. 그러면 실전에서도 빠르게 유형화하고 난 다음에 나의 자동화된 답변으로 빠른 시간에 인출해서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저희 책의 최종 목표는 나중에 이 목차만 보고도 여러분이 해결 방법을 전부 제시할 수 있게 되는 것이 목표입니다. 이것만 보고 그래, 다문화 학생 이렇게 지도해야지. 그래, 무기력한 학생? 그래, 이렇게 지도해야지. 이런 식으로 이것만 보고도 나오게 만들어야 하는 것이죠, 사실. 근데 그렇게 가능하려면은 체계적인 목차는 필수이죠. 그래서 이 기출을 통해서 여러분이 필요한 아이디어를 자동화시키고 필요한 아이디어를 인출을 빠르게 할 수 있게 되고 자동화시킬 수 있다. 그리고 마지막 포인트는 만능 답입니다. 여러분이 정말 많은 상황에 대한 대비를 하더라도 새로운 상황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럼 당황을 하게 되겠죠. 그렇지만 이 목차를 만들어 놓으면 그 파트에 관한 만능 답을 마련할 수 있거든요. 자, 예를 들어가지고 이런 답안이 있습니다. 제 책에서 발췌했는데 긍정적인 발견을 해주고 학생에게 재능을 발견해준, 재능에 대한 탐정이 되어서 긍정적인 발견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이거에 대한 관심을 가져주고 그리고 어렵진 않지만 학급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러한 역할을 부여하는 거죠. 그래서 그 역할을 칭찬해주고 자, 이런 답변이 과연 어떤 문제에 대한 답일까요? 자, 무기력한 학생, 그쵸? 어렵지 않은 역할을 수행해서 학교에 더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다문화 학생이 언어가 부족해도 쉬운 역할을 맡기면 학급에서 소속감을 기를 수가 있죠. 학업 중단 위기 학생도 학교를 그만둘까 말까 고민하는 학생이기 때문에 학교에서 나름대로 존재감을 발휘할 수 있는 역할을 줄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학생 부적응 지도에 해당되면은 전부 다 적용을 할 수 있는 답안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실제로 짧은 시간 동안에 모든 상황을 다 대비를 할 수 없기 때문에 그 파트에 해당하는 만능 답을 설정을 하게 되실 거예요. 나도 모르게. 그래서 루이스 면접책이 이런 식으로 만능 답을 만들기가 또 수월한 게 그 파트에 해당되는 기출문제들이 모여있기 때문에
같은 주제의 문제를 여러 번 풀다 보면은, 이 해결책 여기도 되네? 여기도 되네? 근데 아까 그 쓴 해결책 여기도 되네? 이런 거를 여러분이 자연스럽게 발견하게 됩니다. 예, 분명히 좋은 아이디어인데 여기저기 써먹을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뭐도 가능하냐면은, 기출된 적이 없던 겁니다. 이 네 가지 중에 나는 이 부적응 학생은 네 가지를 대비를 했는데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 게 나올 수도 있는 거죠. 그렇지만 준비는 안 해놓았더라도 나는 이 부적응 학생에 대한 만능답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대로 적용할 수 있는 거죠. 이렇게 처음 보는 문제에도 대처를 할 수 있게. 또는 나 지금 다문화 학생지도 3가지밖에 준비를 안 해놨는데 4가지나 얘기하라네. 그럼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다문화 학생에 대한 내가 준비해놓은 3가지를 답변하고, 이거는 부적응 학생에 해당되기 때문에 부적응 학생에 대한 만능답을 하나 추가하면 되겠죠. 그런 식으로 대처가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목차의 중요성에 대해서 알려드렸는데, 루이스 기출책은 이제 모든 파트가 전부 다 이런 식으로 체계적인 목차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목차는 기출문제, 중등 기출문제만 가지고 완성을 한 목차이고요. 그래서 사실 모든 챕터가 다 기출된 적 있는 중요한 내용만 담겨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책 구성을 조금 더 보여드리면은, 이제 고교학점제의 챕터를 예시로 드리면 고교학점제에서 끝나지 않고, 특히 고교학점제에서 어떤 부분을 물어보는지, 그런 세부 분류로 이런 식으로 구성을 했고요. 여러분이 당연히 기출을 바로 풀기가 어려우실 수 있기 때문에 핵심 이론을 정리를 해놓습니다. 우선 이 고교학점제가 왜 유행하는지 그 배경, 교육적인 배경, 그리고 추천 답변 방향, 고교학점제 문제는 어떤 식으로 답변을 하는 것이 좋을지 그 방향을 제시를 해드렸고요. 고교학점제에 대한 이러한 꼭 알아야 되는 내용만 정리를 했습니다. 특히 이 책은 제 경험에 기반해서 쓰여진 내용이 굉장히 많거든요. 실제로 제가 고교학점제를 이미 적용하고 있는 고등학교에서 근무를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학생들이 이제 선택 과목 기출됐었죠. 신청을 어려워하는 것을 이렇게 교육과정 박람회, 교육과정 리더 이런 역할을 부여를 해서 해결하는 것, 이것은 실제로 제가 했던 방식이고요. 네, 그래서 다른 파트도 이제 제가 실제로 적용했던 부분, 제가 실제로 봤던 부분을 많이 알려드리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왜냐? 요즘 기출문제들이 예비교사가 알기 굉장히 어려운 것들, 현장에 근무를 해봐야 아는 것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여러분이 이 책으로 해결할 수 있게끔 많이 노력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핵심 이론이 정리가 되어 있고요. 그 챕터 이론 마지막에 이런 공간을 만들었어요. 여러분이 분명히 지원한 지역의 시책에도 관련된 내용이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정리하거나 아니면 여러분만의 생각, 이런 게 더 진정성을 보여줄 수가 있거든요. 네, 그런 것들을 정리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론 공부하시고 난 다음에 그 공부한 내용을 바탕으로 바로 이제 기출문제를 풀이하시면 되는데요. 다양한 지역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너무 많은 문제를 각 챕터에서 풀기 처음부터 부담스러우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모든 지역 선생님들이 공통으로 풀어보면 좋을 만한 문제들 있죠? 이제 그런 것들 먼저 배치를 했어요. 각 분류에서요. 대표 문제라는 게 그런 의미고요. 그래서 여러분이 대표 문제를 풀고 나서 앞에 읽었으니까 좀 할만하실 거예요. 나름대로 답변을 정리해보고 그런 다음에 바로 밑에서 샘플 답안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답변이랑 이제 비교해서 보충하고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각 분류에서는 그 분류에 해당되는 그런 기출 문제를 모았기 때문에 여기서의 답변이 여기서 해결되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그 주제에 해당되는 답변은 이런 식으로 해야겠구나라는 것을 여러분이 알기가 좋으실 거예요. 예를 들어서 분류 2번인 고교학점제로 이런 문제가 있을 수 있구나, 아니면 교사가 이런 식으로 상담을 해줘야 되는구나 라는 것과 관련된 문제만 모은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를 풀고 답변 보고 그리고 다음 문제 풀고 이러면서 여러분이 고교학점제에 관련된 문제가 나오면 나는 이런 식으로 답변을 해야겠구나 라는 그런 체계가 생깁니다. 이제 그런 거를 여러분이 정리를 해놓는 거죠. 여러분만의 아이디어도 괜찮고 샘플 답안에 있는 것 그리고 앞에 이론 파트에 있는 것 다 조합을 해서 여러분의 가장 베스트 아이디어를 챕터별로 그리고 세부 주제별로 여러분이 정리를 해 나가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1회독 때는 대표 문제인
이론 먼저 읽고 대표 문제 위주로 푸시고요. 그리고 2회 독대는 여러분이 대표 문제를 제외한 이런 문제들이 이제 대표 문제는 아니지만 그래도 풀어볼 만한 문제들이거든요. 그래서 대표 문제를 제외한 나머지 문제들을 2회 독대 푸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책 정복을 정리를 해보면은 처음에는 여러분 챕터별로 핵심 이론이 나와 있죠. 그거를 공부하시고 대표 문제부터 풀어보시고요. 그리고 바로 정답을 비교해 보면서 뭐 하시라고요? 아이디어를 목차에 따라서 유형별로 정리한다. 그리고 두 번째 다시 보면서 대표 문제가 아닌 나머지 문제들 또 푸시면서 그 전에 정리하셨던 아이디어를 반복해서 적용해 보시고 근데 그것만으로 해결이 안 되는 것들이 있을 거예요. 문제 중에서. 그러면은 그것을 좀 변형을 한다고 하든지 해서 아이디어를 추가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때 이제 관련된 시책 있죠? 네. 특히 자체 문제, 서울이나 경기처럼 자체 문제를 출제하는 지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기서 여러분이 보고 있는 데 시책, 여기서 여러분이 지원한 지역의 시책을 같이 정리해서 넣는 거죠. 고교학점제 문제를 풀고 있다라고 하면은 여러분 시책 중에서 고교학점제 관련된 거 있으면은 같이 정리하는 거죠. 그런 다음에 그래서 여기까지 여러분이 이제 1차 발표 전에 기출을 완전히 정복하시는 것을 목표로 하시면 좋습니다. 이 책 한 권에 끝내신다고 보시면 돼요. 마지막 연습 문제만 빼고. 그래도 이제 엄청나게 강해지십니다. 발표 후에 이 책 뒤에 보면은 연습 문제가 있어요. 네, 이렇게 연습 문제가 있는데 여기서는 이제 진짜로 연습해 보시는 거죠. 유형별로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실전처럼 유형별로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이 실제로 문제를 읽고 우리 기존에 연습했던 그 목차 안에서 유형을 직접 찾으시는 거죠. 이거는 그래. 생활지도에 어떤 문제야. 생활지도에 어떤 문제야. 그러고 난 다음에 여러분이 준비한 답변 인출까지 해서 답변하는 연습을 실전처럼 진행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기존에 계속 정리했던 아이디어를 또 반복을 하는 거죠. 또 반복하고 보충하고 연습 문제 중에서 이제 기출 목차에 어떤 문제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 문제는 새롭게 완전히 정리하시지 마시고 기존에 우리 계속 연습했던 목차 있죠? 그 목차에 분류만 하나 추가해가지고 여러분이 추가를 해야 유의미 학습이 됩니다. 네, 기존에 우리 목차 잘 만들어 놨잖아요. 그쵸? 이대로 연습을 하고 있었잖아요. 근데 새로운 문제 나왔다고 여기다 그냥 붙여버리면은 이거는 금방 없어져요. 이거 오수벨의 유의미 학습 내용이잖아요. 그쵸? 기존에 있는 목차에다가 이렇게 하나를 더 추가해야 합니다. 네. 그 점 유의하시고 그리고 마지막에 시험 전에는 아이디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목차만 보고 이제 모든 아이디어를 술술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계속해서 반복하면서 자동화시키면 됩니다. 네, 목차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사실 제가 이번 책은 답변 아이디어를 좀 구체적으로 현장에 가까운 그런 아이디어를 제공해 드리려고 많이 노력을 했거든요. 네. 고득점은 구체성에서 있으니까요. 그래서 많이 가져다 쓰시면서 고득점 맞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책 소개 겸 기출 분석 방법을 좀 자세히 말씀드렸는데 제가 이렇게 신경을 쓸 만큼 제 영혼을 갈아서 만든 교재입니다. 물론 이런 교재를 만들 수 있었던 거는 제가 8년 전부터 임용 교재를 출간을 하고 그리고 계속해서 예비교사들을 도와드리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저런 경험과 이런저런 자료가 쌓여서 그래서 만들 수 있었던 교재이기는 합니다. 그래서 이 10년간의 현직 생활과 8년간의 이런 제가 임용 관련 활동을 전부 녹여서 만든 책인 만큼 여러분이 여기서 이제 제대로 된 공부 전략을 수립을 하고 고득점으로 합격할 수 있는 그런 도움을 드리고 싶은 마음이 굉장히 강하니까요. 주변에 중등 임용 준비하시는 그런 여러 과목 선생님들 계시면은 추천도 해주시고 그랬으면 매우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